형광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광을 이용한 분석 장비인 유세포 분석기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레이저들과 특정 파장의 빛만을 감지하는 디텍터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큐리시 6 플러스 장비는 블루와 레드 파장의 2개 레이저가 장착되어 있고요. 4개의 각기 다른 파장을 감지하는 디텍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큐리시 6 플러스 장비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장착된 레이저와 디텍터들로 감지할 수 있는 형광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광은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죠. 그런데 형광의 경우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하나의 파장을 가지는 단일 파장이 아닌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방출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개의 형광을 동시에 관찰하게 되면 이 스펙트럼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A 형광이 A 디텍터가 아닌 다른 디텍터로 흘러들어가서 다른 형광으로 인식되는 간섭 현상, 스피로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로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겹치는 파장을 제거해주는 컴펜세이션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큐리시 6 플러스 장비로 컴펜세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샘플은 채널 간의 스피로버가 비교적 많은 FITC, PE, 펄시피 3개의 형광의 멀티컬러 샘플인데요.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어떠한 형광도 염색되지 않은 언스테인 샘플과 FITC, PE, 펄시피 각각의 형광에 대한 싱글 스테인 샘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컴펜세이션에 필요한 플랫들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샘플에 대한 전반적인 파퓰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FSC, SSC 플랫과 세포 하나하나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싱글렛 게이팅 플랫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형광 채널 간의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광들의 시그널을 관찰할 수 있는 플랫들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준비된 샘플은 FITC, PE, 펄시피 형광의 3컬러 샘플이죠. 우선 FITC와 PE에 대한 플랫으로 FITC와 PE 채널 간의 스피로버를 확인할 수 있고요. FITC와 펄시피에 대한 플랫으로 FITC와 펄시피 채널 간의 스피로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PE와 펄시피에 대한 플랫으로 PE와 펄시피 채널 간의 스피로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형광들의 모든 조합에 대한 플랫을 그려서 모든 채널 간의 스피로버를 확인하고 컴펜세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플랫들을 모두 세팅했으면 준비한 샘플들로 컴펜세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컴펜세이션을 시작하기 전 형광들 간의 스피로버에 대한 값들이 전혀 보정되지 않은 상태로 샘플을 찍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파퓰레이션들이 휘어져 있거나 겹쳐진 상태로 관찰이 됩니다. 한눈에 봐도 형광들 간의 간섭으로 인해 데이터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멀티컬러 샘플을 사용하실 때는 꼭 컴펜세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컴펜세이션을 해볼게요. 먼저 언스테인 샘플입니다. 언스테인 샘플로 내 샘플에 대한 기본적인 파퓰레이션을 확인합니다. FSC, SSC 플랫에서 메인 파퓰레이션을 지정하고 메인 파퓰레이션에서 싱글렛만을 게이팅합니다. 형광 시그널을 확인하는 플랫들에서 싱글렛들만 보여지도록 게이팅 파퓰레이션 하이어러키를 싱글렛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쿼더런트 게이트를 사용해서 언스테인 샘플을 기준으로 스테인 샘플이 구분될 수 있도록 게이팅을 해줄게요. 그 다음 각 형광들의 싱글 스테인 샘플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FITC 싱글 스테이닝 샘플을 읽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컴펜세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ITC만 염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E 형광을 가진 것처럼 PE 디텍터로 형광이 스피로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E로 스피로버된 부분을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컨트롤 패널에 있는 Set Color Compens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럼 각 채널 간의 스피로버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는 PE 디텍터로 흘러 들어간 FITC의 스피로버 값을 조절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PE 채널에 있는 FITC의 퍼센테이지 값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 값을 높일수록 PE에 감지되는 FITC의 시그널이 낮아지게 돼요. 임의로 적당한 수치를 입력해 주시고요.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적용한 뒤 FITC와 PE 플랫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처음과 다르게 PE 파지티브 시그널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플랫에 있는 파퓰레이션의 위치로 대략적인 컴펜세이션이 가능한데요. 아무것도 염색되지 않은 언스테인 파퓰레이션과 형광이 염색된 파퓰레이션이 PE 시그널을 기준으로 해서 파퓰레이션의 중심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이 파퓰레이션들의 민값이나 메디안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민값과 메디안 값 모두 유사한 의미지만 조금 다릅니다. 민값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고요. 이 파퓰레이션에 있는 세포들의 형광값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게이팅 내에 있는 세포들 중 지나치게 형광값이 높거나 낮은 튀는 값들의 세포가 있다면 모두 포함돼서 계산되게 되는 거죠. 반면 메디안 값은 이 게이팅 내에 있는 세포들을 형광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튀는 값을 가진 세포가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값보다는 메디안 값으로 확인해 주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아래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을 보시면 메디안 값이 나와 있지 않죠. 메디안 값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 메뉴바에서 디스플레이, 쇼 메디안 스태티스틱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스피로버 값을 조절했던 FITC와 PE 플랫에서 쿼드런트 게이트의 LL 내 파퓰레이션과 LR 내 파퓰레이션들의 메디안 값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값은 메디안 PE 값이죠. 두 파퓰레이션 모두 PE는 염색된 상태가 아닌 언스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메디안 PE 값이 같아야겠죠. LL과 LR 내 파퓰레이션의 PE 메디안 값이 비슷해질 때까지 스피로버 퍼센테이지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PE에 간섭하는 FITC 형광값이 보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FITC가 펄시피 채널에는 얼마나 간섭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FITC와 펄시피 플랫을 보시면 PE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펄시피 채널로 FITC가 약간 스피로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Set Color Compensation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펄시피 채널에 있는 FITC의 스피로버 퍼센테이지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입력하시고 어플라이를 눌러 적용시켜 준 뒤 플랫이나 메디안 값으로 컴펜세이션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희는 플랫 4번의 Q2LL과 LR 게이트에 있는 메디안 펄시피 A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FITC에 대한 컴펜세이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PE 형광만 염색한 샘플을 읽어볼게요. 먼저 FITC와 PE 플랫입니다. PE의 경우 방출되는 형광 파장 스펙트럼이 FITC보다는 뒤에 있어요. 대부분 앞쪽 파장의 형광을 가진 물질이 뒤쪽 파장으로 스피로버가 되기 때문에 PE의 경우 FITC로 스피로버 되는 값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스피로버 되는 값을 조절해 볼게요. Set Color Compensation에서 이번에는 FITC 디텍터로 흘러들어간 PE 값을 조절해야 되겠죠. FITC 채널의 PE 퍼센테이지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3번의 Q1UL 값과 LL의 메디안 FITC A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PE와 펄시피와의 스피로버를 확인해야 합니다. PE와 펄시피 플랫을 보시면 FITC와는 다르게 펄시피로 PE가 많이 스피로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t Color Compensation에서 펄시피 채널에 흘러들어간 PE 형광의 퍼센테이지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랫 5번의 LL과 LR의 메디안 펄시피 값을 보면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펄시피만 염색된 샘플을 러닝하겠습니다. 펄시피는 이 세 개의 형광 중에서 가장 뒤에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앞에의 두 형광 FITC와 PE에 스피로버 되는 값은 아주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컴펜세이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잘 나타나죠.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쿼드런트 게이팅 내 파퓰레이션의 FITC와 PE 메디안 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컴펜세이션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세 가지 형광이 모두 염색된 샘플을 찍어볼게요. 언스테인과 함께 각 형광에 대한 파퓰레이션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큐리시6 플러스 장비로 형광 채널 간의 스피로버 값을 조절하는 컴펜세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컴펜세이션 작업을 완료하신 후에는 원하는 샘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